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1월 23일 정류 첫 번째 기사 1403년 영락 1년 19일부터 달이 태미원 동쪽 위권 두 척쯤 되는 곳에 있었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1월 24일 무술 첫 번째 기사 화음이 회음사에서 돌아오니 동교에 나가 잔치를 베풀고 안마를 주다. 임금이 동교에 나가서 태감 황음에게 잔치를 베풀고 안마를 주었으니 음이 화음사에서 돌아왔기 때문이었다. 임금이 음에게 말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말이 본래 작기 때문에 큰 말을 얻어서 재정에 바치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소. 오늘 다행히 과인이 탄 말을 친히 보았으니 내 뜻을 아뢰어 주시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1월 25일 기해 첫 번째 기사 19일부터 계속 안개가 끼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1월 27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사역원 부사 장류신이 만상군 230명을 데리고 요동으로 가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1월 27일 신축 두 번째 기사 기생을 빼앗긴 분풀이로 남을 모함은 송계석을 합포로 귀양 보내다. 처음에 계석이 기생 양대를 사랑하였는데 대옥은 송거신의 이를 빼앗았다. 계석이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조용무의 집에다 익명서를 던지기를 거신이 영무를 죽이려고 장난한다 하였다. 영무가 임금께 아뢰었더니 임금이 거신을 불러 묻기를 너는 원수로 여기는 자가 누구이냐 하였다. 거신이 말하기를 기생 때문에 계석이 나를 원수로 여깁니다 하였다. 순금사에 명하여 계석을 가두고 힐문하게 하였더니 과연 항복하였다. 계석이 늙은 어미가 있는데 임금께 아뢰기를 큰 아들인 송계진은 계시는 일찍 죽고 오직 계석만이 남아있사오니 비옵건대 그 죄를 면해 주시어 제사를 잊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불쌍히 여겨 죽음을 면하여 주고 순금사에 명하기를 계석의 죄는 마땅히 죽을 것이나 그 어미를 위하여 용서한다. 장을 쳐서 죽게 하지 말라 하였다. 계석은 송문중의 아들이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1월 29일 계묘 첫 번째 기사 황음과 함께 대궐에서 동짓날을 하례 의식을 거행하다. 임금이 예를 행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독정관인 성균 사예 김주가 눈이 어두워서 읽지를 못하니 임금이 작은 내시를 시켜 촛불로 비춰 주었으나 역시 읽지 못하였다. 지신사 박성명에게 명하기를 내가 이미 전문을 보았으니 읽지 않아도 좋다 하였다. 주가 황공하여 높은 소리로 읽었으나 겨우 두어 구절을 읽고 끝내지 못하였다. 임금이 시신에게 말하기를 그 소리가 높고 밝은 것은 옛날과 같으나 눈이 어두운 것이 아깝도다 하였다. 대간의 용의를 잃었다고 탄핵하였다. 임금이 엄과 더불어 군신이 함께하는 잔치를 베풀고자 하니 엄이 말하기를 이날은 일량이 바야흐로 동하니 중국에서는 경계하는 날입니다 하고 사양하고 돌아갔다. 이에 각사의 잔치를 내려주고 종실과 더불어 별전에서 잔치하였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11월 29일 계묘 두 번째 기사 얼음이 얼지 않다. 철쭉꽃이 피고 살구가 열매를 맺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윤 11월 1일 갑진 첫 번째 기사 밤에 한 길쯤 되는 엷은 적기가 북쪽 하늘에 보이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윤 11월 1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참찬 권근과 대제학 이첨이 문신을 복시하는 절차를 상정하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윤 11월 3일 병호 첫 번째 기사 태감 황음 등을 청해 별전에서 잔치하다. 임금이 태감 황음을 등을 청하여 별전에서 잔치하였다. 등이 대궐에 이르러 먼저 비자를 보인 뒤에 잔치에 나왔다. 임금이 원자를 시켜 잔을 들이니 등이 서서 마시었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윤 11월 3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설미수와 이현에게 사신 접대에 수고한 공로로 내구마 한 필을 주다. 병조전서 설미수와 전호조전서 이현에게 내구마 각각 한 필씩 내려주었다. 임금이 말하였다. 미수 등이 한어를 잘하기 때문에 중국에 왕래하기를 자주 하였고 또 사신을 상접할 적에 근로가 또한 많았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윤 11월 4일 정미 첫 번째 기사 박성명이 사신을 집으로 청해 잔치를 베풀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윤 11월 4일 정미 두 번째 기사 전라도의 복숭아, 오이앗, 오이가 모두 열매를 맺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윤 11월 5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우박이 내리고 혜성이 동북쪽에 나타나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윤 11월 6일 기유 첫 번째 기사 태평관에 가서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윤 11월 7일 경술 첫 번째 기사 비로소 추워지기 시작하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윤 11월 7일 경술 두 번째 기사 태상왕이 하직 인사하러 온 사신 황음에게 잔치하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윤 11월 8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사신 황음 등이 돌아가니 서교에서 전송하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윤 11월 9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이틀간 우례하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윤 11월 10일 개축 첫 번째 기사 태상전에 문안하려 하니 태상왕이 편치 않다고 사양하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윤 11월 11일 1일 갑인 첫 번째 기사 대관들도 대언사를 통하여 전교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정하다. 사원부에서 상소하여 말하기를 대관은 군산께 관하여 다투고 백관을 규찰하니 다른 사의 비교가 아닙니다. 전명이 있으면 마땅히 전쟁에 들어가서 받들고 대언사에 나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대언사는 선전을 맡았는데 도리어 명을 받는 자에게 나가면 자리에 어긋남이 있다. 전에 앉았을 때가 아니면 대관원이 대언사에 나가서 전교를 받되 이를 상식으로 삼으라.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윤 11월 12일 을미어 첫 번째 기사 한 부림을 동북면 도순 문사로 삼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윤 11월 14일 정사 첫 번째 기사 태평관에서 한 천무가에게 잔치를 베풀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윤 11월 15일 무호 첫 번째 기사 우왕의 비었던 왕흥의 딸을 아내로 삼은 통례문 판사 유은지가 귀양가다. 사관문에서 상소하여 말하기를 군신의 분수는 하늘이 세우고 땅이 베푼 것 같아서 어지럽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패백을 잡고 북면하여 섬기었으면 그 신하가 된 것입니다. 어찌 신하로서 감히 분수를 범하고 인륜을 어지럽히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신등이 보건대 신씨가 비록 위조의 임금이나 한나라에 군림하기를 16년 동안이나 하였고 지금 판통례문사 유은지는 그 장록을 받고 북면하여 섬기었으니 진시로 군신의 분수가 있습니다. 위주 신씨가 일찍이 죽은 상임문화부사 왕흥의 딸을 받아들여 이를 봉해 비자로 삼았었는데 신씨가 망한 뒤에 은지가 전날의 군신의 대의를 돌아보지 않고 그 비왕씨로 자기의 아내를 삼아서 강상을 더럽히고 예의를 파괴하였으니 이것은 실로 천지에 용납할 수 없고 고금에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왕씨는 일찍이 국왕의 비가 되었으니 비록 부모가 그 정을 빼앗아서 시집 보내려고 하더라도 마땅히 예로서 자수하여 절개를 잃지 않아서 그 몸을 마쳐야 할 것인데 도리어 절개를 버리고 남을 따라서 크게 부도를 잃었으니 또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유사로 하여금 은지의 직첩을 회수하고 왕씨와 함께 국문하여 과단에서 만세의 군신의 분수를 밝히고 신자의 더럽고 어지럽히는 마음을
맡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이혼할 것을 명령하고 왕씨를 배주로 귀양 보내었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윤 11월 15일 무오 두 번째 기사 조준, 이거의, 하윤 등과 경연에서 이를 의논하고 술자리를 베풀다. 영의정 부사 조준, 영사평 부사 이거의, 좌정성 하윤, 우정선 성승린, 영승추부사 이무, 판사평부사 이직, 판성추부사 조영무, 찬성사 이절을 불러 경영청에 좌기하여 이를 의논하고 술자리를 베풀었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윤 11월 15일 무오 세 번째 기사 한 천모가가 돌아간다고 하니 다례를 베풀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윤 11월 17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사신 한 천모가 편에 화자 35인을 보내다. 임금이 서교에서 전송하다. 선발된 화자 35인을 거느리고 경사로 갔다. 임금이 서교에서 전송하니 화자들이 모두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윤 11월 19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우례하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윤 11월 19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살인죄를 저지른 완평군 이조를 웅진으로 귀양 보내다. 조는 본래 광포하여 사람을 시켜 소경 조만을 불렀으나 오지 않았으므로 때려 죽였다. 사헌부에서 행문하고 법대로 논하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친족이기 때문에 다만 직첩을 거두고 귀양 보내었다. 사헌부에서 다시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윤 11월 19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지방행정 조직 개편 건의 사관원과 사헌부의 갈등 재현 사관원에서 상소하여 부, 주, 군, 현의 이름을 정하자고 상하였다. 상소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생각컨대 예전부터 제왕이 일어나며 반드시 일대의 제도를 세워서 일대의 이목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당, 우가 비록 성인으로서 성인을 이었으나 제도 문물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때에 따라서 들고 보탠 것은 새 것을 취하고 묵은 것을 고치어 서로 인습하지 않은 것을 보인 것입니다. 옛적에 황제가 주를 나누는 제도를 처음으로 베풀었고 순이 천하를 나누어 12주를 만들었고 우가 다시 9주를 만들었고 3대 이대로 당나라 송나라에 이르기까지 비록 연령은 같지 않으나 주, 부, 군, 현의 이름은 정연하게 차서가 있었습니다. 전조의 성씨에 삼류수, 팔모, 사도호부를 두고 군과 현은 각각 그 땅에 가까운 곳을 따라서 그 큰 고을에다 나누어 예속시켰는데 좋기 정령을 행할 수 있고 백성들이 번잡하고 가혹한 폐단을 받지 않았습니다. 쇠퇴한 말년에 이르러 권간이 정치를 마음대로 하여 법령이 패하고 해이해져서 무릇 주와 군이 혹은 한 재상이 정치를 잡거나 혹은 환시가 중국에 들어가 입시하였다가 사명을 받들고 환향하거나 혹은 중이 왕사나 국사가 되면 반드시 말하기를 아무 고을은 내가 난 땅이다 하여 권세를 타서 요구하고 청하여 혹은 부곡을 승격하여 간무를 만들고 혹은 군과 현을 승격하여 주를 만드니 이 때문에 군과 현의 이름이 날로 뛰어오르게 되었으나 토지의 넓고 좁은 것과 인민의 많고 적은 것이 그 이름에 맞지 않고 또 주, 부, 군, 현이 각각 정해진 이름이 있는데 혹은 주를 부라 칭하고 혹은 현을 주라 칭하여 명기가 혼잡하고 어지러웠습니다. 지금에도 오히려 묵은 폐습을 따라서 환시가 사명을 받들고 오는 자가 다시 간청함이 있어 청사는 상주 임내로서 다 따로 간무가 되고 보안은 간무로서 승격하여 현령이 되고 괴주는 간무로서 승격하여 지주가 되고 김제는 현령으로서 승격하여 지군이 되고 임주는 주로서 승격하여 부관이 되었습니다. 또 지금 환자 35인이 중국에 갔으니 만일 후일에 사명을 받들고 돌아오면 또한 반드시 청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 말을 다 따른다면 패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옛적에 한 고조가 폐읍에서 나왔고 광무제가
용릉에서 일어났으나 폐업과 용릉을 승격시켜 아무주 아무군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어찌 본국만이 한 재상과 한 사신을 위하여 주현의 명실을 가볍게 고칠 수 있습니까? 대저 작은 고을을 가호하는 것은 그 패단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토지가 좁은 것은 그 땅을 보태자고 청하고, 인민이 적은 것은 백성을 보태자고 청하고, 늠록과 아봉이 또한 모두 증가하여 토지와 인민이 서로 침삭당하여 서로 탄식하고 원망하여 소송이 끊이지 않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여러 도의 주부의 제도를 밝히어 마땅한 것을 헤아려서 이를 개혁하여 주부 군현의 명호와 등급을 한결같이 장 뒤에 아랜 바와 같이 하여 3유수부는 1등을 만들고 5대호부 10주목은 2등을 만들어 20부관 등은 3등을 만들고 그 나머지 부주군은 모두 군으로 고쳐서 지군사라 칭하여 4등을 만들고 현령 간무는 모두 현으로 만들어서 지연사라 칭하여 5등을 만들고 문자로 서로 통하는 정식과 늠름 아봉의 수량은 한결같이 경제육전의 예에 의하여 매양 목에만 주라 칭하고 부와 군에는 모두 주라 칭하지 말아서 주, 부, 군, 현으로 하여금 각각 정한 이름이 있어 찬연하게 질서가 있게 하여 큰 것으로 작은 것을 부리고 아래 것으로 위 것을 이어받게 하면 저절로 통속이 있고 정령이 행하여질 것입니다. 상향의 사신의 간청으로 인하여 명호를 띄어 올린 것은 모두 예전대로 회복하고 지금부터 밝게 일대의 제도를 세워서 비록 후비의 고향과 사신, 재상, 왕사, 국사가 출생한 땅이라 하더라도 모두 예전 그대로 하여 명호를 더하지 말고 무릇 군현이 감히 조령을 준수하지 않고 권력에 붙고 위탁하여 난잡하게 간청하는 자가 있으면 엄하게 규리에 행하여 일대의 이목을 새롭게 하고 영원히 만세의 규범을 삼으소서. 완산, 평양, 계림은 3유수로 삼으소서. 위의 세 분은 모두 예전 왕자의 도읍이니 마땅히 유수로 칭해야 합니다. 의주는 의순으로 고치고 안주는 안흥으로 고치고 길주는 길안으로 고치고 강릉은 예전대로 하고 제주는 탐나로 고치어 5대도부 도호부를 삼으소서. 위의 5분은 모두 국경의 거진이니 마땅히 도읍으로 칭하여 군민의 책임을 겸하게 맡게 하소서. 해주, 광주, 충주, 청주, 원주, 나주, 상주, 진주, 성주의 9주는 모두 예전 목으로서 오래되고 큰 것이니 마땅히 예전대로 하여야 합니다. 안동 대도호부는 북주목으로 고치소서. 위의 부는 본강의 경계나 병융의 땅도 아니니 마땅히 목으로 칭하여야 합니다. 양주는 양원으로 고치고 김해, 영해, 남원, 순천, 강화, 연안, 여흥, 경원, 강계, 이성의 12부는 호를 그대로 하고 공주는 공산으로 고치고 홍주는 안평으로 고치고 광주는 화평으로 고치고 황주는 제안으로 고치고 함주는 함령으로 고치고 정주는 정원으로 고치고 청주는 청해로 고치소서. 위의 7주는 모두 신설을 한 목이니 마땅히 강등하여 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밀성부는 승격하여 밀량부를 삼으소서. 위의 부는 땅이 넓고 사람이 많아서 실로 경상도의 큰 고을이니 마땅히 승격하여 부를 삼아야 합니다. 그 나머지 장신한 이외의 것으로 예전에 주부라고 일컬었던 것은 토지와 인민이 모두 상항의 주부에 미치지 못하니 일례로 고쳐 군을 삼아서 지군사라 칭하고 현령간무는 전조 말년에 모두 부사 서도의 용렬한 무리들이 제수를 받았으므로 지금의 조사가 그 이름을 익히 들어서 수령을 제수할 때 당하면 모두 다 싫어하니 지금 마땅히 일례로 고쳐 현을 만들어서 현사라 칭하여 그 이름을 새롭게 하소서. 명하여 의정부에 내려서 두 부와 더불어 함께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사헌부에서 좌사간, 안여생 등을 탄핵하여 상소하기를 간관은 군상의 과실과 시정과 득실을 규관하고 고획하는 것이 직책이요 주부 군현의 관품을 올리고 내리며 관호를 변경하고 고치는 것은 마땅히 위로부터 나와서
정부에 내리어 토지의 넓고 좁은 것과 인민의 많고 적은 것을 의논하여 정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안 노생 등이 임의로 상정하여 몽롱하게 신문하였으니 신자의 분수에 참남하고 간관의 직임에 어그러집니다. 청컨대 직첩을 거두고 국문하여 죄를 논하소서 하였다. 3부에 내려서 의논하여 아래라 하니 3부에서 함께 의논하고 말하기를 사헌부에서 간관 노생 등이 주부 관호를 마음대로 상정한 것이 분수에 참난하고 직임에 어그러졌다 하여 직첩을 거두고 국문하여 죄를 논하기를 청하였사온데 간관이라는 것은 인군의 거조와 국가의 휴척에 대하여 감히 말하지 않는 것이 없고 말이 비록 많지 않더라도 또한 너그러이 용납하는 것입니다. 관호의 차등을 의논하여 분정한 것이 비록 분수에 참남하나 직첩을 거두고 국문하는 것은 실로 지나친 것입니다. 대관원이 공죄를 범한 자가 있으면 그 사람 한 사람만을 행문하여 명령을 받는 것이 이미 영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헌부에서 간관을 모조리 탄핵하였으니 또한 마땅한 것을 잃은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헌부에서 논하기를 청한 것이 과당하여 유사의 도리에 어긋남이 있다 하여 모두 그 직책을 파하고 좌사간 안노생 등도 또한 부당하다 하여 모두 밖으로 좌천시켰다. 좌정성 하윤이 아뢰기를 간관은 인군의 거조와 국가의 휴척에 대하여 직언하지 않음이 없으니 말이 비록 맞지 않더라도 죄를 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전하께서 헌사의 청으로 인하여 간관에게 죄를 가하시면 후세의 전하를 어디다 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판하한 것이 하루도 못되어 문득 고치는 것은 불가하다 하니 윤이 말하기를 허물을 알고 즉시 고치는 것은 이것이 인군의 대덕이요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인군의 큰 잘못입니다. 한나라에서 장차 육국을 봉하려고 하여 이미 인을 만들었는데 장량이 불가하다고 말하며 고제가 곧 고치었는데 사책에 이를 써서 지금까지 전하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간관을 죄주지 마옵소서 하였다. 그러나 근시하는 신하들이 모두 간관을 그러다 하기 때문에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윤 11월 19일 임술 4번째 기사 경상도 도관찰사 남제에게 궁원을 내리다. 약으로서는 술을 허용하다. 임금이 제가 금령으로 인하여 술을 마시지 않고 일에 근로한다는 말을 듣고 병이 날까 염려하여 술을 내려주었다. 인하여 명령하였다. 이제부터 복약하는 데는 술을 쓰라.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윤 11월 23일 병인 첫번째 기사 우정성 성승린이 조상의 산소에 성묘하러 간다고 하니 털옷을 내려주다. 돈픽 갓 옷을 내려주었다. 성린이 대궐에 나와 포주에 소분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허락하고 나서 인견하고 술자리를 베풀고 갓 옷을 주었다. 성린이 경계하여 아뢰기를 주상께서 총명한 작품으로 선도를 듣기 좋아하시니 신등이 기뻐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부지런히 하고 나중에 게으르면 덕이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사오니 청컨대 게을리하지 마소서. 주상께서 청단하심이 신과 같으시니 참수하는 말이 나올 때가 없사오나 참수하고 아첨하는 사람은 시비를 별난시켜 틈을 보아서 나오니 청컨대 이를 삼가소서 하였다. 임금이 박성명 등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은 기억하라. 상서 일부가 또한 그때 군신이 서로 경계한 말일 것이다 하였다. 김과가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이제 이후에 더욱 글의 맛이 있는 것을 알겠다. 소부는 경상스러운 일이 있을 때 조상의 무덤에 가서 제사 지내는 일을 말한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윤 11월 23일 병인 두번째 기사 사위를 맞은 영승 추부사 이무에게 말과 표리를 내려주다. 장차 사위를 맞이하드린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윤 11월 23일 병인 세번째 기사 전 3사 우복냐 이염이 죽었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윤 11월 23일 병인 네 번째 기사. 삼부에서 지방행정조직의 개편을 건의하다. 주, 부, 군, 현의 토지의 넓고 좁음과 인물의 많고 적은 것을 상정하자고 청하였으니 사관원의 청으로 인한 것이었다. 임금이 말하였다. 잠시 후일을 기다리라.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윤 11월 23일 병인 다섯 번째 기사. 하윤을 불러 국사를 의논하다. 태종실록 6권 태종 3년 윤 11월 26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이염의 죽음에 조회를 정지하지 않은 예조 좌랑 권보와 기문을 가두다. 이염이 죽었는데 곧 계문하여 조회를 정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금사에 가두었으나 3일 만에 석방하였다.